이제 정말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 예고 드린 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퀴즈를 함께 풀어보고 갈 텐데요. 우리 노무사님 산은 안 좋아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도 혹시나 뭐 산 가실 때 이렇게 통행료 같은 거 내보신 적 있습니까? 산에 가는데 통행료를 내요? 없으시군요. 예. 예. 가끔 이제 등산하러 갔다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절이 있다라는 이유로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일종의 통행세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기사 봤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음 달 4일부터 폐지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관련 퀴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문화재 관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기로 했기 때문에 관람료를 감면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번에 관람료 면제하겠다고 밝힌 절이 이곳 산하에 65곳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종파 3곳 중 한 곳이라고 하는데 천태종, 태고종 그리고 땡땡종입니다. 보기가 있어요. 1번 조계종, 2번 에밀레종, 3번 밀레의 만종, 4번 슬라고시 선물은 모종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무사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힌트 여쭤보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이게 비유를 하면 거기에 소속되신 분들이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예. 그냥 비슷한 걸로 그냥 유추해서 이제 들리면 예. 그 갯벌에 가면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발음이. 애벌레요? 에밀레종? 아니요. 아니에요? 갯벌에서 많이 캐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 네, 발음이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1번 조계종, 2번 에밀레종, 3번 밀레의 만종, 4번 슬라고시 선물은 모종입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예고 드리면서 1699님께서 질문을 하나 먼저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5인인 회사입니다. 네. 5월 1일에 안 쉰다고 대표가 말했는데 네. 안 쉬는 거 맞는 건가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거부터 해결하고 할까요? 네, 뭐 가장 단순한데 5월 1일은 그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쉬더라도 임금에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이에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거든요. 예. 네, 여기는 이제 5인 딱 5명 회사라고 하니까 뭐 대표님 빼면 4명일 수도 있으니까 4명이면 가산수당은 없고 5명이면 가산수당 50%까지 한 휴일 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 문자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가는데 사회적 기업이거나 뭐 다른 기업이거나 일반 사기업이거나 공무원이거나 다 똑같이 유급 휴일입니까? 우리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다 근로자 나이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그 관공서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만 적용이 되고요. 예. 뭐 사회적 기업이니 뭐 다른 기업이니 이런 거 관계없이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로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은요.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아니라 적용을 못 받으니까 5월 1일 날 문을 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공서는 문을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휴일이 아니니까 사회적 기업은 휴일이고요. 이게 그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가 돼 있으면은 좀 구분하기가 쉬운데 네. 빨간 날은 아닌데 주위에서 너는 쉰다, 누구는 안 쉰다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빨간 날로 표기가 안 되니까 이게 뭐 그리고 우리의 달력은 사실 관공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이 이제 빨간 날로 표기 안 되는데 일반 단위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기업 이거나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이거 다 누릴 수 있는 유급 휴일인 겁니다. 네. 그러면 우체국 쉽니까? 우체국이요? 우체국은 쉬지 않죠. 왜냐하면 우체국은 사실 거기도 이원화돼 있어요. 예. 우체국은 우정공무원들,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부 산하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소속돼 있는 공무원 신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분들이 혼재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업 뭐 우편 쪽은 근로자분들
적용받는 분들은 안 하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하고 이게 혼동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근로자분들은 쉬고 공무원분들은 나와서 일하고 이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은 열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은행은 어떻습니까? 은행은 사기업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날은 다 쉬게 됩니다. 5월 1일 은행은 쉰다. 네. 그 자녀 가지신 분들도 걱정할 텐데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 휴무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재량에 따라서 그 학부모가 자녀 등교 원할 경우에 이제 통합 보육 실시해야 되는데 그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제 그 교사분들 관리하셔야 되니까 그냥 휴원으로 통보하는 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맘카페 같은데 많이 그 화제라고 얘기하는 그게 좀 그게 얘기가 많이 이슈가 나온다.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쉬게 되면, 그러니까 안 가게 되면은 부모님들도 맘 놓고 직장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까 전처럼 5월 1일 날 휴일 근로하셔야 되는 분들이 조금 상당히 많거든요. 예. 네. 앞서서 제가 그 얘기를 표현을 했던 것처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 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뭐 쉬고 안 쉬고의 비율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예전에 그러니까 취업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되게 이제 10명 중에 4명 정도 그 휴무하고 6명 정도는 일을 한다고. 일을 하는 분이 더 많네요. 네, 일을 하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우리는 아직 서비스 업종이 많잖아요. 네, 거기 생각해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좀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근로자의 날에 쉬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임금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유급 휴일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했으면 그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실 없이 받으면서 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쉬더라도 월급에 차감 없이 그냥 월급이 온전하게 보전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시급제나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전으로 계속 근로해 왔으면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전부터 계속 일을 해왔으면 지급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쉬면 되는 거네요. 네, 뭐 연차 휴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저희 그 코너 진행할 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항상 무언가 변수가 있거나 예외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변수가 주휴수당 초단시간 15시간 미만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주휴수당하고 퇴직금 없어서 맞아요. 근로자의 날도 적용 안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을 배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약 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유급 휴일로 보장해 줘야 돼요. 대신에 초단시간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3시간씩 5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8시간씩 뭐 이틀만 한다거나 8시간 7시간씩 이틀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급여에 포함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월급으로 지급받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함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더 지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8998님께서는 월급제로 일하는 택배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택배기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건건이 수당이 아니고 그냥 월급제로 일하는 분들도 있나 보죠? 네, 그렇죠. 이제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요. 네, 당연히 근로자의 날도 근로기준법상 휴급 휴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돈 받고 쉬어야 되는데 일하는 경우에는 택배 그래도 날라야 되니까 만약에 일을 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휴일 근로수당에 지급이 되는 거죠. 택배회사들은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휴일 근로 하셨으면 8시간 분은 1.5배, 그다음에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로 계산된 수당을 받으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 있지 않은 날이지만 그래도 8시간까지 1.5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해놓은 법이 따로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특별법이 더 강력하거든요. 그렇군요.
5915님께서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파트 경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게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비원분들 휴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도 뭐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시단속적 승인 받으시는 분들 역시도 이 특별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근로자의 날 비번이어서 쉬었더라도 그러니까 별도로 그 임금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하셨다고 하면 추가수당 받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휴일이 보통은 일요일인 경우가 많은데 가끔 이제 월요일인 분들도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네네. 그 업종이나 네네네. 형태에 따라서. 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중복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경우에는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 휴일이 중복되면 그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니까 어차피 그 일주일에 한 번 쉬시는 주일 월요일 하고 그 근로자의 날 이제 중복되었으면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인정이 받는데요. 유급 휴일이 그 하나 더 생기는 건 아니고요. 따따블 이거나 뭐 네. 다른 날에 한 번 더 쉰다 이런 건 없고요. 네, 별도의 추가 휴무 휴일을 부여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뭐 대체 휴일을 있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 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 날 쉬기로 하는 그 휴일 대체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날도 휴일 대체가 가능한 겁니까? 요거는 노동부에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휴일 대체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휴일 대체 안 된다? 네, 휴일 대체는 결국에는 그 휴일에 일하고 원래 다른 날 일하기로 한 날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대1의 성격을 가지잖아요. 그냥 맞바꾸는 형석인데, 요거는 근로자의 날 그 제정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대1은 안 되고 대신에 만약에 일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1대 1.5인 보상휴가는 된다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하셨다고 하면 다른 날 8시간 쉬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른 날에 12시간 분을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하루 쉬시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오전 근무 4시간까지 쉬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1대 1.5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저희 앱에서 주부들도 휴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부님들 근로자의 날에 쉬셔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부님들은 그 근로자가 아니시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게 아니고. 위헌 발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하시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요. 그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가사 근로자에 대한 특별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그 기관에 이제 등록돼 있고 가사 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우리 집에 계시는 주부님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해주신 거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 위안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날 쉬시는 우리 직장인 남편분들은 5월 1일만큼은 좀 우리 집에 계시는 사모님들 좀 편하게 좀 가정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랑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인데요. 이런 작은 회사도 근로자의 날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항상 5인 미만이 다 빠져버리니까. 우리 회사는 뭐 작으니까 그런 거 없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그 회사 규모나 그 아까처럼 회사의 그 종류 업종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고용한 사업장이면요 다 그 유급 휴일로서 보장돼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겠어요.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가산수당이 인정 안 되는 면. 1.5배, 2배 이거 1.5배가 아니고 그냥 100%거든요. 그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좀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이게 가산수당이 적용 안 되는 점이 조금 많이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3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가 4월 30일인데 오후에 근무가 들어가서 5월 1일 오전 7시에 퇴근합니다. 이럴 경우에 수당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저기 5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는 근로자에게만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아, 시작이 기준입니까? 네, 시작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4월 30일 날 오후에 들어가셔서 그 양일간에 걸치는 이제 근로를 제공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5월 1일에 그 00시부터 7시간에 대한 해당 부분은 그 적용받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가산수당은. 네.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그게 조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합리적으로 조금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 속도를 이제 못 따라오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4월 30일 날 시작한 근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이 5월 1일로 넘어가면 예. 이 교대제 근로자들한테도 이제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스케줄에 걸린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스케줄에 걸려서 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산수당이 없으면 5월 1일 날 7시에 들어오신 분은 받고 7시까지 일하신 분은 못 받고. 그렇죠.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서 쭉 얘기 나눠봤는데 네. 노무사님은 5월 1일 가장 바쁘신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뭐 바쁘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저도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을 해야죠. 네. 뭐 쉬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아, 네네. 출근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쭉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